안녕하세요. 전국시대의 김우주입니다. 실생활 어디서나 찾아볼 수가 있고 우리가 편하게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획기적인 발명품이지만 지금의 플라스틱은 환경오염의 주범인데요. 인간이 생산한 플라스틱의 80% 이상은 버려지고 바다로 흘러들어간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은 수백만 톤에 달합니다. 그로 인해서 해양 생물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결국 그 플라스틱 쓰레기는 우리의 식탁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제는 더 이상 플라스틱의 편리함만을 추구할 게 아니라 작은 실천을 통해서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는 개개인의 인식 개선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다양한 세상 이야기, 전국시대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지금의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년들을 위한 솔루션을 준비했습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한 중년의 운동 처방전,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똑주부가 전하는 생활정보 노하우, 궁금한 거 이슈.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하는 나이, 중장년을 위한 뭔가 다른 운동법, 지금 시작합니다. 아이고 내 무릎. 아유, 어째 운동을 안 하던 사람도 아니고 했다 하면 이렇게 삐끗거리고 다치고. 아유, 모르겠다. 그냥 이참에 때려칠까? 운동을 했다 하면 파스 냄새가 진동인데 안 하는 사람 못해. 그냥 때려쳐. 그래, 그럴까? 안 되지, 안 돼. 지금까지 쭉 해오던 운동인데 그만두다니 시간 아까워서 어떡해. 괜찮아. 계속 하다 보면 단련돼서 괜찮아질 거야. 응원할게. 힘내. 계속해. 이런 통증이 있을 때는 너무 무리하게 같은 강도의 운동을 지속하기보다는 하루나 이틀 정도 휴식을 충분하게 취해주면서 해당 근육의 스트레칭을 시행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뭐? 운동을 같이 하자고? 얘 나 지금도 운동하고 만나가 집었는데 무슨 운동을 또 해? 어? 하체 운동을 강화해야 허리도 안 굽고 치매가 예방이 된다. 아우, 얘는 무슨, 아니 하체 강화 운동이 무슨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너는? 아유, 이렇게 모르는 소리를 해. 근데 최근에는 특히 하체 근력 강화 운동이 노년기의 운동 능력하고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보고가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하체 근력이 안 좋은 사람이었던 사람일수록 인지 기능이 더 많이 떨어지더라. 그리고 하체 근력이 중년에 이제 좋았던 사람일수록 머리 MRI상 뇌의 크기라던가 모양이 더 잘 보존되었고 뇌의 활성도가 잘 유지되었더라라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중년 운동의 기본, 바로 너 자신을 알라? 굶어가며 운동해도 쌩쌩했던 지난날은 바이바이. 체격도 이제 정말 예전 같지 않은데요. 아니, 여기 오면 말이죠. 나의 몸 상태를 알아볼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대체 뭐 하는 곳이에요? 네, 여기에 오시면 체성분 검사를 비롯하여 건강 관련 치료 4가지, 그리고 운동 관련 치료 2가지를 합해서 총 6가지를 검사하여서 그 결과 데이터를 가지고 1:1 맞춤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와, 이거 다 드러나겠는데? 네. 내 몸 상태를 알아봅니다. 손바닥으로 물건을 쥐는 힘, 악력 테스트를 시작으로 희생정신 장착하고 체력 테스트에 돌입합니다. 지금 보시는 건 유연성 테스트인데요. 이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홀짝? 제자리 멀리 뛰기로는 내 순발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고요. 근지구력은 추억의 윗몸 일으키기로 확인을 합니다. 항목별로 테스트가 가능하니까 내게 부족한 게 뭔지도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로 네. 윗몸 일으키기를 내가 언제 해봤던가 기억을 더듬을 정도인데 네. 이게 끝이에요? 힘들어서 더는 못하겠어요. 아니, 아직 민첩성이랑 심폐지구력 2가지 측정 남으셨거든요. 조금만 힘내세요. 남았어요? 네. 민첩성과 심폐지구력은 뭘로 테스트하나 했더니 바로 달리기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10m 왕복 달리기로 민첩성을 체크하고요. 학창시절 체력장 단골 종목이죠. 오래 달리기로는 심폐지구력을 확인합니다.
저도 꽤 잘 달리는 편이었는데 세월에는 정말 장사가 없나 봐요. 그 기록이 안 나오네요. 숨 좀 쉬어야 되겠어요. 우와, 수고하셨습니다. 야, 이렇게 힘든 건 줄 몰랐네요. 이제 정말 끝난 거예요? 네, 오늘 측정은 끝나셨고 결과 보러 올라가실까요? 테스트가 끝나자마자 결과가 나오는 초스피드 시스템. 결과지가 수능 성적표라도 되는 양 두근반 세근반하게 만드는데요. 40대 여성들을 보면 거의 좀 대부분 비슷한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이제 노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근육량도 적어지고 상대도 체지방량이 많다 보니까 근력도 많이 적어지시고요. 심폐지구력 운동을 따로 하시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적어지세요. 그래서 이렇게 근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아주 쉬워요. 심폐지구력 운동은 수영이나 아니면 자전거 같은 거, 무릎이 많이 아프시다 생각하면 런닝머신 같은 거 뛰지 말고 빠르게 걷기 정도 하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근력과 심폐지구력 부족, 본격적으로 똑주부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 나서 보는데 운동에 앞서서 그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요. 스트레칭. 스트레칭을 오늘은 먼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운동에 앞서 스트레칭이라고요? 네. 자, 먼저 상부 승모근 스트레칭을 먼저 배워보실 텐데요. 왼쪽 손으로 왼쪽으로 지그시 당겨주실게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오른쪽 어깨가 위로 따르려 올라오지 않도록 아래쪽으로 유지하시고 고개만 지그시 당기는 게 중요합니다. 왜 수영 전에도 준비 운동은 필수잖아요. 근력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치기 쉬운 근육을 먼저 풀어줘야 된대요. 자, 다음은 이제 견갑골 주변 스트레칭을 배워보실 텐데요. 팔은 90도를 구부리시고 팔꿈치를 양옆 몸에 붙이시고 천천히 숨을 들어 마시면서 어깨를 위쪽으로 올려주시고 숨을 뱉으면서 내리시면서 어깨를 돌려주시면 되세요. 이제 어깨 뒤쪽 견갑골을 올렸다 내렸다 한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스트레칭 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십니다. 중년에 접어들면 운동하다 어깨를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동작은 그런 부상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장년들에게 이 스트레칭을 강조하시더라고요. 네, 중장년이 되면 몸의 여러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근육과 관절의 기능이 저하되는데요. 따라서 운동 시 발생할 수 있는 근육과 관절의 손상을 예방하고 근육 피로를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는 운동 전후 스트레칭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엔 골반과 척추를 연결하는 장요근 스트레칭법입니다. 한쪽 무릎을 세우고 다른 쪽 다리는 뒤로 뻗은 뒤에 몸을 늘려줍니다. 자, 이렇게 장요근 스트레칭을 하셨으면 바로 연이어서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하실 텐데요. 엉덩이가 발 쪽 방향으로 천천히 내려가실 텐데 이때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반 앞쪽, 허벅지 뒤쪽을 스트레칭하면 허리 통증을 예방할 수 있대요. 준비는 이만하면 충분한데 진짜 운동, 이제는 뭘 해야 될까요? 근력이 부족한 중년 여성에게 꼭 필요한 운동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스쿼트를 선택하겠습니다. 스쿼트는 이 허벅지와 엉덩이의 근력을 향상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이 운동으로 해당 근육을 강화시키게 되면 허리 통증을 완화시키기도 하고요. 당뇨를 예방하고 심혈관계 기능도 개선시키고 코어 근육을 강화시켜서 나이가 들어도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중년 건강은 하체가 지킨다. 최고의 하체 운동 바로 스쿼트입니다. 틀린 자세로는 아무리 힘들게 해봐야 효과를 1%도 볼 수가 없는데요. 제대로 된 스쿼트 자세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스쿼트는 자, 이 상태에서 다리를 어깨 넓이로 그냥 벌려주세요. 자, 그 상태에서 손은 앞으로 나란하셔도 되고 모아도 되고 엉덩이를 약간 뒤로 빼면서 자, 천천히 앉아보세요. 좀만 더 앉아보세요. 벌써 허벅지가 당기네요. 네, 그 상태로 일어나세요. 그렇지. 하나,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천천히. 허리는 굽지 않도록 조심하고요. 발꿈치는 곧게 바닥에 뿌리를 내립니다. 이 상태로 잠시 머무르다 돌아오세요. 이제 안쪽도 공략할 수 있는 와이드 스쿼트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깨 넓이를 벌려섰죠? 그 상태에서 한 발 더 척추 길이끈의 긴장을 유지시키면서 그 상태에서 살짝 허벅지 직근을 눌러주면서 앉아줍니다. 기본 스쿼트의 응용 동작이죠. 와이드 스쿼트는 허벅지 안쪽 내전근을 강화하는 데 최고입니다. 단 다리를 벌릴 때는 할 수 있는 정도만. 어떤 운동이든 무리는 금물이겠죠.
이번에는 허벅지 뒤쪽이랑 엉덩이 운동을 할 수 있는 힙 브릿지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편안하게 누워주시고. 누우면 편하지 뭐. 네. 자, 그 상태에서 엉덩이를 하늘 위로 올려줍니다. 하나, 둘, 셋. 업. 더 올려주세요, 언니. 자, 여기서 더 업그레이드 하려면은 케겔 운동을 할 수 있어요. 네. 관략근에 힘을 주시고 다시 했다가 엉덩이 위로 올려주세요. 둘. 누워서 TV를 보다가 혹은 잠들기 전 문득 하체 근육이 걱정된다면 들어 올려주세요. 힙 브릿지는 운동 효과도 크고 따라하기도 쉬운 대표적인 힙 운동입니다. 이도저도 힘에 부친다면 기댈 곳을 찾아보세요. 처음에 아까 배웠던 스쿼트 운동을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힘들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반이나 부엌에서 할 수 있는 설거지 타입 잡으신 다음에 팔에 힘을 좀 받아가 보조를 받으면서 할 수 있어요. 스쿼트가 익숙해졌다 싶으면 저처럼 응용 동작에도 도전해보세요. 한쪽 다리에 다른 쪽 다리를 얹고 앉았다 일어섰다. 다리를 바꿔가며 10번씩만 해주면 효과 만점이래요. 운동이라고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책상 있으면 돼, 싱크대 있으면 돼. 이불 하나면은 하체가 튼튼해진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렵지 않네요. 하체 튼튼하게 관리해보세요. 하나, 둘. 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약해지는 부위가 이 하체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 가장 많은 근육이 저장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체가 약해지면 근력이 줄고 노화 또한 빨리 진행이 되는데요. 건강을 위해 하체 운동만큼은 꾸준하게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번 소식은 예로부터 외부와의 문물 교류가 활발했던 화북포구가 있는 화북동의 맛집입니다. 바다의 향을 가득 담은 해산물 요리들을 맛볼 텐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푸른 하늘과 바다 다 좋은데 뭔가가 부족해. 오늘도 다 먹고 말겠어. 의지를 다지며 전속력으로 질주합니다. 그래야만 이 사랑스러운 분식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화북의 첫 번째 맛집, 온 도민이 좋아하는 분식집에 도착했습니다. 튀김 비주얼 보세요. 와, 야 이거 지금 한 손으로 들기도 힘들다. 와, 야 근데 오징어 튀김이 그냥 튀겨요. 자 보세요, 닭발처럼 생겼어 오징어 발이. 잠시만. 이게 다리가 아니고 몸통이었네요, 몸통. 긴 다리 모양을 한 오징어 몸통 속았죠? 이렇게 길게 잘라내면 더 부드럽게 먹을 수 있다네요. 오징어 튀김의 단점이 뭡니까? 딱 자르나 튀김 못하고 분리가 돼가지고 쭉 빠져버려. 이거 어떡해. 근데 이건 결을 세로로 하니까 뚝뚝 끊겨. 이건 모형 아닙니까, 모형? 고급 일식집에 가도 이런 비주얼 안 나옵니다. 입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남아있는 이 바삭바삭함, 이게 바로 소리 예술입니다. 제가 분식을 먹을 때마다 꼭 먹는 조합이 있습니다. 국물 떡볶이에 김말이를 넣으세요. 넣어가지고 어묵이랑. 이것이야말로 시각 예술입니다. 그리고 입에 넣으면 내가 곧 예술가. 담궈져 있었는데도 아삭아삭거려. 좋은 재료와 좋은 기름으로 만든 음식, 다이어트 음식 많이 드세요. 다 같이 먹어. 경찰 좀 불러주세요. 어서요. 도둑이 들었단 말이에요. 도둑. 두 번째 맛집은 여러분 시원하게 간장게장 그리고 양념게장
의사들처럼 뜨등뜨등 뜨등뜨등 위생적으로 항상 위생적으로. 우와. 여러분. 우와. 우와. 야, 이거 저만 먹기 정말 너무 죄송한데요. 자. 죄송한 만큼 더 맛있게 먹을게요. 와, 여러분 지금 소리 들리십니까? 찰죠? 예. 이 살 봐. 와. 야, 이거 양념? 띵 하고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이 양념 한시라도 빨리 입안에 넣어야 합니다. 게딱지와 흰쌀밥, 인생의 진리죠. 아, 엑기스가 다 모여 있는 요거. 와, 요거 하나 먹으면 그냥 다 먹은 거죠 뭐. 안 그러겠습니까? 이게 연평도의 맛이구만. 이렇게 넣고, 양념장도 좀 아까 빼놨어요. 쫙 이렇게 빼놔. 이렇게. 우후. 우후. 근데 여기서 제가 좀 부탁을 했어요. 이 회덮밥이나 약간 느끼함을 또 잡아주는 것도 요거 고추냉이 이런 거 싹 넣어가지고. 그래서 김을 이렇게. 오유. 자, 먹겠습니다. 고추냉이. 기분 좋은 떡국. 다 같이 먹어. 세 번째 먹어도 처음 먹는 것처럼 맛있게 먹는 이유가 뭐냐고요? 맛있으니까요. 심지어 보말 3종 세트예요. 제주도의 어느 지역이나 가면 이 보말 음식점, 정말 보말 맛집들이 한 군데씩은 요즘은 꼭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화북 보말은 좀 다른가? 보말이 소라야 소라. 어이구야. 지금 쫙 이게 국물이 굉장히 찰지고 진하니까 이게 면이 이렇게 따로 안 놀고 겉돌지 않고 쫙 감싸가지고 쫙 올라와. 이게 청양고추. 이야, 이게 제가 강한 맛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청양고추를 딱 넣어서 이게 밋밋한 맛을 또 약간 이 부드러운 맛을 또 강하게 또 이렇게 또 잡아줄게요. 보말 칼국수에 청양고추 처음 넣어서 먹는데요. 빠바바 하는데 보말이 너무 세게 때리지 마 하면서 부드럽게 쫄게 하게 씹히면서 그 매운 맛을 이 국물이 싹 잡아줘. 그러면서 이 속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너무 좋습니다. 힘든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얼한 입안은 누가 달래주나? 고소한 보말죽이 달래주지요. 속을 편안하게 하고 다시 먹방 돌입. 노릇노릇하게 붙여진 이 보말전. 특제 소스에 살짝 콩 찍어서 드세요. 제주 바다가 입으로 들어옵니다. 화북동 먹방길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가 만나는 곳인 해남 우수영은 400여 년 전 왜군을 물리친 이순신 장군의 신화를 만날 수가 있는 특별한 곳인데요. 해남의 문화와 역사는 물론 인심과 정이 푸근한 5일장까지 만나봤습니다.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해남 여행 코스에서 빠질 수 없는 이곳, 바로 우수영입니다.
제철 농수산물을 가득 만날 수 있는 해남 전통시장 우수영 5일장부터 문화와 예술이 가득한 우수영 문화마을까지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고장 해남 우수영으로 함께 떠나봅니다. 저는 지금 해남 우수영에 나와 있습니다. 해남 여행 중에 단연코 빠질 수 없는 이 우수영에 대해서 오늘 알찬 코스를 준비해봤는데요. 그중 첫 번째 순서로 바로 이 우수영 5일장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철을 맞은 농수산물을 가득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저와 함께 출발해 보실까요? 첫 번째로 만나볼 해남 우수영 코스는 바로 해남의 다양한 제철 농수산물을 만날 수 있는 우수영 5일장인데요. 매월 4일과 9일에 열리는 전통시장으로 많은 분들이 찾는 우수영의 명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싱싱 너무 싱싱해요, 물고기들. 그러죠. 아침에 바로 잡죠. 어떻게 여기 지금 5일장 열렸는데 좀 이렇게 많은 분들 찾아오시나요? 그럼요. 많이 오시죠. 여기는 다 자연산이잖아요. 아니 지금 이게 막 생선 팔딱팔딱 뛰는 게 이 생선은 오늘 언제 들어온 건가요? 오늘 아침에 새벽 4시에 가서 잡았죠. 4시에? 4시에 잡아서 7시에 도착했어요, 여기. 네. 다양한 고기가 많이 있어서 돔도 있고, 민어도 있고, 상어도 있고, 상어요? 있고. 상어? 다양한 생선에 상어까지 만날 수 있는 해남 우수영 5일장. 바닷가에 위치해 있어 다양한 해산물들로 가득한데요. 바로 상인들이 직접 그날 잡아온 싱싱한 해산물들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방금 사신 거? 숭어. 숭어? 숭어 오늘 뭐 해 드시려고? 썰어도 드시고. 썰어 먹게. 썰어 먹게. 살았을게. 살아있으니까 싱싱해서. 싱싱한 해산물도 만날 수 있고요. 거기에 어르신들이 직접 기른 농산물을 팔기도 하는데요. 상인들만 있는 시장하고는 다른 시골 전통시장인 우수영 5일장입니다. 네, 어머님. 오늘 여기 몇 시에 나오셨어요? 5시에. 새벽 5시에 엄청 일찍 나오셨는데 어떻게 오늘 많이 판매하셨어요? 못 팔았어. 이 시골이라 많이 나온 게 참 갖고 가. 제가 이따 좀 가져갈게요, 어머니. 근데 이거 지금 2개 다 어머님이 직접 재배해서 가져오신 거예요? 내가 재배한 거예요. 우수영 5일장에서는 특별한 장소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바로 새를 달고 농기구들을 만드는 대장간입니다. 단골 어르신들이 생길 만큼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곳인데요. 이제는 좀처럼 찾기 힘든 대장간부터 추억의 간식, 뻥튀기까지 만날 수 있는 우수영 5일장. 예전 시골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전통시장입니다. 눈길 닿는 곳곳마다 제철 수산물이 가득한 5일장에서 임유진 리포터의 눈길을 사로잡은 물고기가 있었는데요.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예. 아니 오늘 많이 파셨어요, 어머니? 예. 많이 파셨어요? 예, 많이 아니 팔았어요. 어머님 근데 지금 팔고 계시는 게 미꾸라지. 예. 얘도 더렁이. 미꾸라지? 더렁이. 뭐요? 더렁이. 더렁이? 예, 더렁이. 아니 이게 한번 들어서 이렇게 좀 보여주세요, 어머님. 미꾸라지와 닮은 이 물고기는 바로 드렁어리입니다. 아니 어머님 이거 드렁어리는 어떻게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요. 퍽 꽈갖고 잡수면 돼요. 저기 퍽걸찌개, 마늘, 생강 그런 거 다 두고. 어디에 그렇게 좋아요? 남자들한테 최고예요. 아이쿠. 아이쿠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어머니 많이 파세요. 이 드렁어리들 다 어디에서 사는 생물이에요? 도랑. 도랑이에요. 자연생이라 자연생. 자연산. 예. 그 아버님께서 손수 다 잡아오신 거. 예. 아버님 잡으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겠어요. 제철 맞은 싱싱한 농수산물과 함께 사람 사는 정이 가득한 전통시장의 매력 느껴봤으니 이제 다음 코스로 넘어가야겠죠? 해남 우수영의 또 다른 여행 코스는 바로 5일장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만날 수 있는 해남 우수영 문화마을입니다. 예전 진도에서 오는 배들의 교통 요충지였던 곳에서 지금은 문화와 예술이 가득한 마을로 변신했는데요.
마을 전체가 미술관을 방불케 할 만큼 아름다운 마을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주는 해남 우수영의 또 다른 명소라고 합니다. 해설사님, 여기가 지금 우수영 문화마을이잖아요. 예, 여기가- 이 마을이 어떤 곳이에요? 이 마을이 전라 우수영 해가지고 조선시대 때 서남해안을 500년 동안 지켜왔던 수군 기지였죠. 우수영 이 문화마을에 오면 꼭 봐야 되는 벽화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 벽화가 1597년 9월 16일 날 일본 수군이 한양을 쳐들어가기 위해서 330척을 거느리고 쳐들어왔을 때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 판옥선 13척으로 그 유명한 일자진법을 써서 대승리를 거둔 벽화가 되겠습니다. 우수영 문화마을에서 꼭 들려야 할 것도 있는데요. 이곳은 우수영 문화마을 안에 있는 정제카페라는 곳인데요.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집신도 걸려 있고요. 굉장히 이 전통의 느낌을 느낄 수 있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안쪽에는 과연 얼마만큼의 전통의 느낌이 있을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뱃사람들의 하룻밤 쉼터였던 여관을 개조한 공간인 정제카페는 밖에서는 옛날 농기구들로 그때 그 시절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안에 들어가면 예전 추억의 향기가 가득한 또 다른 공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해설사님. 제가 지금 여기를 딱 들어왔더니요. 여기 분위기가 한눈에 봐도 약간 옛날 학교 분위기 맞죠? 여기 주민들이 1920년도부터 네. 1960년도까지 40년간의 세월에 옛날 교실 한 칸이 그립다 해서 여기다 만들어 본 것입니다. 교복 걸려 있는 것도 제가 지금 봤거든요. 교복은 다 어디서 났어요? 여기 주민들이 네. 다 기증한 거예요. 여기 주민들이. 옛날에 직접 입으시던 거를? 예. 교복을 입고 그때 그 시절 학생으로 변신도 해보고요. 저 옛날 좀 사람 같나요? 이곳 해남 우수영 문화마을의 또 다른 매력 포인트, 바로 추억여행인데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것처럼 그때 그 시절 물건들이 가득한 정제카페. 정겨움에 아늑함까지 더해진 정제카페는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했는데요. 내 고장을 사랑하는 마을 주민들의 마음이 모여 옛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공간이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에 대해 알 수 있는 공간도 함께 마련되어 있는데요. 명량 해전지인 우수영 마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화와 예술을 조금 더 살려서 어떻게 운영하실지 이런 계획 같은 것도 있을까요? 특히나 관광술래 보존의 고장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이제 성기 복원이 되면은 정말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그런 고장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관광술래 본고장이기도 한 해남 우수영 마을. 마을 곳곳에는 우수영의 삶과 문화를 담은 벽화들이 가득한데요. 역사의 고장에서 문화와 예술의 고장으로 변신했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곳 해남 우수영. 전통시장 5일장부터 우수영 문화마을까지 정말 알차게 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훌륭한 역사, 아름다운 문화, 그리고 예술적 감각을 느끼러 해남 우수영으로 놀러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철 맞은 농수산물이 가득한 해남 전통시장인 우수영 5일장부터 문화와 예술의 고장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우수영 문화마을까지 만날 수 있는 해남 우수영. 문화가 숨쉬는 해남 우수영에서 바쁜 일상 속 지친 몸과 마음에 따스한 감성 한 줄기 남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우수영 마을은 2015년부터 시작된 마을 미술 프로젝트로 마을 전체가 미술관을 방불케 하는 아름다운 마을이 됐는데요. 계속해서 멋진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는 우수영으로 여행 계획 세워보면 어떨까요? 자, 취업이 쉽지 않은 요즘 일찍이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을 위한 아주 좋은 기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막연히 상상하기보다는 체험을 통해 꿈을 구체화하고 있는 청소년의 생생한 진로 체험 현장,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질풍노도의 청소년기, 일찍부터 진로 탐색에 나선 학생들. 네, 드시고 머리에 끈을 그다음 왼손으로
경찰의 제복과 하는 일이 멋져서 경찰청장이 되고 싶어요.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좋아하고 여행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제 적성에 딱 맞다고 생각해서 승무원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 아니면 하늘의 꽃 승무원? 청소년의 꿈찾기 현장을 찾아가 본다. 대구 달서구의 한 치안센터 앞에 재기발랄한 학생들이 모였다. 뭔가를 기다리는 듯한데 특별한 체험이 있어서 체험하러 왔어요. 저 오늘 여기 교육받으러 왔는데 평소에 좀 관심 있던 거라서 조금 기대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해요. 학생들이 치안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체험을 한다? 이름하여 청소년 경찰학교.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그리고 경찰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경찰 진로 체험을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파출소와 지구대가 통합되면서 남는 파출소 공간을 활용해서 교육부와 협력해서 이런 리모델링 과정을 거쳐 지금과 같은 공간이 제공되고 있고요. 경찰학교 임무는 이론 수업. 근대 경찰의 역사부터 학교 폭력 예방까지 눈높이 수업이 진행되는데 열의가 남다르다. 사이버폴이 되어서 이 활동을 참여하게 되었어요. 사이버상에서 폭력을 당한 친구들을 도와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어요. 요즘 사회적 범죄나 학교에서 왕따나 따돌림 같은 문제가 심해지고 있는데 이런 게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오늘 체험이 기대가 됩니다. 이론 수업에 이어 체험 교육이 실시되는데 학생들이 가장 기대하는 시간 바로 시뮬레이션 사격이다. 그다음에 이 빈 부분을 이렇게 붙이고. 자세 하나는 명사수? 이만하면 낙제점은 아닌데 생각보다 사격이 만만치 않다. 총도 되게 무겁고 눈도 한쪽 눈을 감고 하니까 눈이 되게 아팠어요. 처음 해보는 거라서 좀 신선했는데 만약에 경찰분들이 진짜 도주하는 범인을 잡으려고 총을 쏘려고 하면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급증하는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응하는 체험도 있다. 학생들의 미션은 체험실 곳곳에 숨겨진 17개 위장 카메라 찾기. 이런 체험형 교육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범죄 예방 방법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범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카메라를 발견하고 충격에 빠진 학생들. 결국 미션 완수는 실패. 이런 곳에 카메라가 있을 줄이야? 진짜 깜짝 놀랐어요. USB가 카메라가 될 수 있다는 게 놀랍기도 했고 실제 사람들이 이렇게 숨겨 놓을 수도 있다는 되게 놀랍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서워요. 맛있게 먹어. 내가 성공해서 그랬잖아. 아니 좀 제대로 나 주문 때문에 그것도 못해요? 가해자의 역할을 맡았었는데 빵 사오라고 시키거나 돈을 뺏는 부분에서 좀 기분이 안 좋았었어요. 처음에는 그 당하는 모습이 되게 안쓰러웠는데 하다 보니까 저도 자극을 좀 받아서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반응이. 제가 당한 것보다 다른 진짜로 당한 애들이면 더 심하게 당할 거 생각하니까 좀 더 무서웠어요. 경찰학교 체험의 하이라이트. 진짜 간지네. 청록색 제복을 입고 카리스마 넘치는 경찰로 변신은 물론 수갑을 비롯한 각종 경찰 장구까지 착용할 수 있으니 영화의 한 장면도 자연스레 나온다. 제가 직접 학교 폭력 체험도 해볼 수 있었고 사격도 처음 해본 거라서 되게 의미 있었고 학교 폭력이 많이 있는데 그 학교 폭력이 앞으로 사라지고 저희가 웃으면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찾아오면 좋겠어요. 장래희망이 법조인 쪽이었는데 지금 이 체험을 하고 나서 꿈이 조금 경찰 쪽으로 바뀐 것 같아서 좀 좋았어요. 뜻깊은 하루의 마무리는 기념 촬영. 여기엔 미래의 경찰관도 있을 터. 청소년 경찰학교는 청소년을 비롯해 시민 누구나 체험 신청이 가능하고 체험 신청은 청소년 경찰학교 홈페이지나 담당 학교 학교 전담 경찰관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교 폭력 금절하고 범죄 예방 노력하자.
청소년 경찰학교 청소년 진로 체험이 진행되고 있다는 또 한 곳 익숙한 방송이 들리는데 이 비행기는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까지 가는 옷차림과 자세를 보니 감이 딱 온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승무원 중학생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비행기는 그다음에 기장님 성함, 몇 명의 승무원. 오늘 여러분을 모실 기장은 홍길동이며 3명의 승무원이 탑승한 벨트는 버클을 끼고 하늘의 꽃이라 불리지만 마냥 화려한 직업이 아니다. 장거리 비행 동안 수많은 승객들을 응대해야 하니 강한 체력과 책임감, 서비스 정신은 필수인데 저는 평소 활발한 성격과 자신을 잘 가꾸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과 외면을 잘 가꿔 훌륭한 승무원이 되고 싶어 승무원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니 이륙전 실시되는 안전시범은 연습 1항목. 식사 순서는 창가 쪽에 있는 승객분에게 먼저 전달을 해드려야 됩니다. 기내 서비스에도 규칙이 있는데 주문하신 비빔밥 나왔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아직은 익혀야 할 것이 한둘이 아니다. 자세나 표정과 같은 이미지 메이킹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스스로가 너무 미숙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할 생각이에요. 제 같은 경우에는 아직 미소가 완벽하지 않아서 미소 교정 연습을 통하여 미소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마쳤는데 또다시 화장을 고치고 차림새를 정리하는 학생들. 뭔가 다른 일정이 있는 듯한데 준비 다 됐지? 출발할까? 네. 본격적인 체험은 지금부터란다. 승무원을 꿈꾸는 대구 경북의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대학 항공과 면접의 예행 연습 격인 예비 승무원 대회. 2년 뒤에 항공학과에서 면접 볼 거를 미리 예행 연습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많이 떨리긴 한데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이팅! 드디어 대회에 막이 오르고 긴장감 속에서 7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공개 모의 면접이 펼쳐졌다. 승무원을 꿈꾸는 예비 고등학생들에게 열정과 재능을 펼칠 수 있는 무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승무원의 꿈을 한 발짝 더 앞서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면접 실전장 못지않은 분위기. 평가하는 심사위원들도 전직 승무원이자 현직 항공서비스학과 교수들이다. 학생들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서비스 마인드, 편안한 이미지, 다른 자세와 태도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 심사할 예정입니다. 당장 몇 달 후 혹은 1년 후 대학 면접장에 서게 될 학생들에겐 귀한 경험인데 안녕하십니까. I think flight attendant is a job that gives passengers the first pleasure of traveling. 사랑합니다. 이 말은 어떠한 말보다 따뜻한 말이라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저의 취미는 춤입니다. 저는 모든 춤 장르 중에서도 K-팝과 팝 음악에 맞춰 춤추는 것을 좋아합니다. 마지막 순서까지 예리함을 놓지 않는 심사위원들. 감사합니다. 이제 결과 발표만 남았는데 대상은 유예슬 학생입니다. 입시생이자 승무원 지망생으로 걸어온 길에서 처음 맺은 결실이니 아직도 믿기지 않는 표정이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상 받게 돼서 지금까지 노력한 거 보상받는 것 같아 기분이 좋고요. 웃으면서 말을 하다 보면은 발음이 흐려져가지고 최대한 또렷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쉬움은 남지만 오늘 대회는 꿈을 향해 더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준비한 지 얼마 안 돼서 많은 실수를 하였지만 다음번에는 이런 실수 없이 완벽하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한 발짝 더 다가간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서 승무원이 꼭 되고 싶어요. 단 하루지만 선망하던 직업을 직접 체험해보면서 꿈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선 학생들. 미래는 도전하는 이들의 것.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최첨단 IT 기술을 이용한 장애인 직업 교육장이 생겼습니다. 발달 장애인들의 바리스타 교육을 좀 더 쉽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 가상현실 직업 교육장을 만들었는데요.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우리 생활을 더 편리하게 만드는 IT 기술. 스마트폰부터 가상현실, 인공지능, 그리고 정교한 로봇 등은 앞으로 우리 삶에 더 큰 변화를 가져올 텐데요. 오, 나온다, 올라온다.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이러한 IT 기술을 이용해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는 이들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재능 기부와 장애인을 바리스타로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이 만나 세상을 좀 더 따뜻하게 만드는 기술이 탄생했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실까요? 우리 지역의 행복 지수를 조금 더 높여주는 사회적 기업 카페. 이곳은 발달장애인 바리스타가 일하는 곳이죠. 여름엔 역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제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장애인 고용 카페처럼요, 최근 우리 지역에서는요,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활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분들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발달 장애인들이 바리스타 교육을 최첨단 IT로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 만나보시죠. 포항 한동대학교의 한 연구실. 이곳에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한 다양한 IT 콘텐츠를 만든 학생들이 있습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한 IT 솔루션을 연구하는 시선학회 멤버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뭔가 의미 있는 연구를 하는 학회라고 들었어요. 시선학회. 어떤 연구들을 하나요? 네, 시선학회는 소외된 이웃을 위한 IT 솔루션을 개발하는 학회고요. 대표적으로는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휘리릭 앱, 그리고 정신 및 발달 장애인을 위한 미니 카페 앱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네. 예, 어떻게 시작이 된 거예요? 예, 2015년도부터 학회가 시작이 됐고요. 우리 학교 모토가 배워서 남주자라는 모토가 있는데요. 그 모토를 전공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은 학생들을 모아서 이 학회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시선학회의 작품들을 만나볼까요? 첫 번째는 휠체어 장애인들이 조금 더 편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어플인데요. 장애인 시설과 위험한 곳들을 공유하는 안전 매핑 휘리릭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친구들끼리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살짝 들어보니까 휠체어 장애인들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연구예요? 네, 저희는 휠체어 장애인을 위해서 외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네.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 휠체어 장애인분들의 어떤 편의상을 만드는 거죠? 휠체어 장애인분들이 외부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 주차장 등의 정보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모든 사람이 입력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 사실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다니기가 힘드시니까 그 정보들을 담는군요. 안전 매핑 어플은 사용자가 직접 지도 위에 정보를 표시하는 방식. 우리 동네에 휠체어가 다니기 불편한 곳은 없는지, 내가 가본 곳에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있는지 함께 공유해 주시면 더욱더 사용하기 좋은 어플이 되겠죠? 다음으로 소개할 작품은 바로 발달 장애인을 위한 바리스타 교육용 프로그램 미니 카페입니다. 카페 레시피를 쉽게 외울 수 있는 기능성 게임과 실제 카페 환경처럼 실습해 볼 수 있는 VR 프로그램까지 개발했다고요. 우리 발달 장애인 분들이 교육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교육이 이루어져요? 실제로 1차적으로는 저희가 만든 기능성 게임을 통해서 레시피 이론을 게임으로 학습을 받고 그리고 가상현실을 통해서 현장감을 학습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연구 성과를 가지고 교육을 하는 곳이 있다. 네. 포항에 가까이 가봐야겠네. 그래서 찾아와 봤습니다. 장애인을 바리스타로 고용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카페. 이곳 2층에 가상현실을 이용한 장애인 바리스타 직업 교육장이 문을 열었는데요. 지금도 교육이 한창이네요. 저는 사실 이름부터 좀 특이해서 궁금했어요. 가상현실 직업 교육장. 어떤 공간이에요? 우리 장애인 선생님들이 직업을 가지기 전에 교육을 받으실 때 준비된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장애인 선생님들이 반복해서 교육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좀 더 자세하게 교육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열렸는 거죠. 그러니까 손으로 먼저 만져보기 전에 네네. 먼저 공부하는 선행학습 같은 네네, 개념이라고 맞습니다.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지역의 대학생, 그리고 모 통신사가 힘을 합쳐 탄생시킨 교육장. 발달 장애인이 바리스타가 될 수 있도록 가상현실을 통해 체계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씻을 때 자유 추출 버튼을 누른다는 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가상현실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 전엔 커피 재료와 머신이 있어야만 바리스타 교육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교육장에서 또 가정에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사실 교육자가 계속해서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선생님들한테 알려드렸어야 되는 것들이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마치 게임하듯이 이렇게 보면서 교육장 전체 실제 장면을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재미있게 교육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한번 체험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토필터에 원두를 담아주세요. 포토필터에 원두가 골고루 담기도록 두어만 살짝 두드려줍니다. 우와, 코피 내려온다. 추출가 적당합니다. 준비된 머그잔에 추출된 에스프레소를 넣습니다. 아메리카노 남았습니다. 이게 직접 실제로 해보니까 친절하고 리얼해요. 그러니까 차분차분하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니까 그대로 따라하면 되니까 친절하고, 또 실제의 우리 카페하고 똑같은 상황이 눈앞에서 VR로 그대로 구현이 되니까 내가 실제로 업장에서 일하는 것 같은 기분도 나고요. 야, 이거 가상현실을 통한 교육이 완료되면 카페에서 실전 감각을 키우게 되는데요. 가상현실 교육을 충분히 했기에 자신감은 더욱 커지고 실수 없이 척척 해낼 수 있습니다. 소감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이렇게 멋지게 또 커피를 뽑아본 소감, 기분은 어떠세요? 기분은 먼저 좋고요. 장애인들도 이제 무슨 일을 할 수 있구나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커피 향만 맡아도 충분히 그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아름다운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화이팅! 소외된 이웃을 위해 배운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마음.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고민들이 모여 따뜻한 IT 기술이 탄생했습니다. 여러분도 맛있는 커피 한 잔에 마음을 더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모여 만들어진 값진 결실인데요. 가상현실 바리스타 교육 프로그램은 현재 영어 버전도 준비 중에 있어서 조만간 외국인 장애인들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행복한 기술이 앞으로도 더욱 발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전국시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